하기가 진정 나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냐? ROI는 어떠냐? 보통 이제 국내 MBA는 뭐 네트워크가 되게 활성화된다. 그걸 통해서 이직을 할 수 있는 찬스가 된다. 스탠포드의 경우는 진짜로 2학년 끝날 때까지 출석 체크를 엄격하게 해요. 솔직히 말하면 한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억소리 난다. 화이팅! 화이팅! 텐션을 확 올리는구나. 적응 안 되나? 좋아요, 좋아요. 오늘은 진짜 많은 직장인들이 고민하는 아젠다지. 다 고민을 할 것 같아. 직장 어느 정도 다녔으면 MBA 가야 돼? 아니면 뭐 학업을 같이 병행을 할 수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사실 많이 받기도 하고 나도 이제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제 나는 회사 다니면서 국내 MBA 한 사람, 여기는 이제 해외 MBA 했던 분, 여기는 이제 국내에서 MBA 하고 그다음 박사. 일단 사실 이 친구 보면서 나 박사를 포기하려고 그랬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 나도 석사를 하고 나니까 박사에 대한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많은 걸 또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셋이 한번 이 MBA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하기가 진정 나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냐? ROI는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나의 언니들은 항상 셀프로 소개를 해야 돼. 셀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신혜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블록체인 그리고 컨슈머 테크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맥킨지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컨설팅 업무를 하다가 스탠포드 MBA를 나오고 그 이후에 실리콘밸리에서 한 4년 정도 일을 하고 지금 펀드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해외에서 MBA 생활이 어땠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김세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G마켓에 근무하고 있고요. 18년 차로 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대 MBA를 나와서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박사 과정을 이제 졸업을 했고요. 이제 학업을 하면서 저도 뭐 열심히 했다라기보다는 그래도 끝낸 마음이 있다 보니까 대단해. 박사를 끝냈다는 거에 난 어떻게 어프로치하면 좋을지 짧지만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어떤 계기로 MBA를 가려고 했는지. 이제 저의 첫 직장이 맥킨지였어요. 근데 맥킨지는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처음 뽑는 그 직위를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라고 하는데 보통 3년 정도 일을 하고 나면 나가서 MBA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대기업이나 다른 너가 관심 있는 분야에 가서 일을 하고 와라 라는 정책이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운이 좋게 이제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로 입사를 했다가 이제 원래는 MBA나 박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어소시에이트로 이제 바로 승진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의 그때 멘토분들이 바로 어소가 됐으니까 굳이 뭐 MBA 가지 말고 뭐 맥킨지에서 최연소 파트너가 되는 게 어떻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맥킨지에서 잘하니까 그때 이제 되게 핫했던 게 프라이빗 에쿼티라는 사모펀드였으니까 사모펀드를 가는 게 어떠냐 막 이런 조언들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순간 한 4년 정도 이제 맥킨지에서 일을 했는데 과연 맥킨지에만 있는 게 나의 세상의 전부일까? 과연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사모펀드에 가서 일하는 게 나의 세상의 전부일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나는 조금 더 큰 세계를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고대 경영을 나왔고 뭐 중국에서 잠깐 이제 뭐 1년 정도 살긴 했지만 미국이나 다른 데에서 유학을 한 적은 없거든요. 뭔가 더 큰 세상에 가서 놀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MBA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세훈이는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 회사에서 마침 지원 대상이기도 했고 그리고 좀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 정체되고 있는 내 자신 아마 많은 직장인들이 그런 고민나는 포인트들이 있는 시즌이 있는데 그때 좀 왜 우상향하지 못하지? 이제 그러면 업무 이외에 쌓을 수 있는 곳이 무엇일까를 찾던 중에 이제 MBA였고 그리고 이제 MBA를 마치고 나서 박사를 하게 된 계기는 아마 학교마다 커리큘럼이 달라서 색깔도 다르고 그걸 소화하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또 이거를 평가하는 게 다 다르긴 한데 내가 생각하는 MBA는 조금은 직장인이 커먼센스로서 좀 깊이 가지는 다양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스페셜리스트는 사실은 그 넥스트의 좀 박사학위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제 이커머스가 오래 있다 보니까 이쪽에 나의 발언권에 조금 더 힘이 실렸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박사를 좀 지원하게 됐던 것 같아요. 박사 결심하기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사실 또 MBA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국내냐 해외냐에 대해 고민을 되게 많이 하잖아. 본인 왜 국내를 선택했어? 근데 사실은 회사가 국내에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원을 해줬지. 누군가의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이제 해외를 간다라는 건 사실은 선택 자체 초이스는 없었고, 다만 박사를 선택할 때는 사실은 이제 좀 더 고민이 많이 되는 포인트는 있지. 시간을 많이 써야 된다. 100% 내 돈으로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경제적인 고민도 좀 필요했고 했는데, 그래도 뭐 지금 생각하면 잘 넘어온 것 같아. 신혜님은 왜 해외 MBA를 선택? 저는 아까 그 고민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더 큰 물에서 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론 제가 다른 학교 커리큘럼을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래서 아예 해외 이외에는 고민을 하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언니 중에도 스탠포드 MBA 나온 언니 있어서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 언니도 어떻게 보면 한국을 약간 벗어나서 일을 해보고 싶은 게 있었고, 그리고 해외 MBA 나오면 그 다음에 자비 연결이 또 더 잘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를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국내는 이제 병행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제 해외가 옵션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도 그랬고, 일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같이 하는 옵션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국내에 가시는 분들은 거의 그런 것 같아. 근데 사실 MBA 말고 일반 대학원을 갈 수도 있었잖아. 왜 MBA 있어? 논문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현실적인 부담감이 좀 적은 것도 있고, 직장 다니면서 하기엔. 또 같이 스타트하는 사람들 자체가 좀 다양한 직종의 직장인들이 오다 보니 좀 상대적인 좀 이제 동지들이 있다 보니 좀 마음이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가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제가 약간 그 직장인의 전문 학원이다라는 표현도 MBA를 많이 표현하는 저의 표현 방식인데, 그만큼 뭔가 좀 브로드하게 아는 거 있어서는 MBA라는 과정이 좀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 넓게 많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학 전에 생각했던 모습들이 있잖아. 이 MBA 가면 이럴 거야. 진학 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갔을 때 많이 달랐던 게 어떤 게 있었지? 혹시 코피 터지게 공부했다? 진짜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MBA를 딱 붙고 나니까 사람들이 네 인생의 최고의 인연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물론 이게 학교마다 이제 뭐 국내 해외를 떠나서 해외에서도 너무너무 성향이 다른데, 이제 제가 간 스탠포드의 경험이 이랬어요. 이제 저희는 쿼터제였는데 첫 쿼터를 갔는데, 우선 저는 이제 한 번도 외국에서 미국에서, 그러니까 영어권에서 유학을 한 적이 없는데, 영어로 된 문서의 페이지가 한 과목당 숙제가 막 무슨 200페이지인 거예요. 한 과목이. 근데 막 거기에다가 막 몇 과목씩 들으니까 막 미국 애들도 막 멘붕하고 있는데, 정말 나같이 영어가 네이티브가 아닌 사람들은 읽고 준비를 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사실 2학년 때는 다른 학교들은 좀 널널해진대요. 왜냐하면 MBA 자체가 취업이 되게 중요한 학교다 보니까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금 학교에서 배려도 많이 해주고 하는데, 스탠포드의 경우는 진짜로 2학년 끝날 때까지 출석 체크를 엄격하게 해요. 한 그 쿼터에 3번 이상 빠지면은 졸업이 안 되는 타이트한 이제 스케줄이어서, 물론 2학년 때는 조금 더 재미있는 수업들과 이제 이 환경이 편해져서 마음이 편해졌지만, 정말 1학년 때는 너무 힘들었고, 이게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장밋빛 인생이 맞나? 그리고 내 인생의 최고의 인연이 전혀 아닌데?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되게 힘들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된다, 해외 MBA 공부 엄청 빡세다는 얘기 하더라고. 본인은 기대했던 거랑 달랐던지. 보통 이제 국내 MBA는 뭐 네트워크가 되게 활성화된다. 그걸 통해서 이직을 할 수 있는 찬스가 된다. 그리고 실제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한데. 많았어, 난 많이 봤어. 근데 내 생각에는 그게 어쨌든 사람에 따라, 또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그거를 소화하는 능력에 따라 다 다르게 진화되는 것 같아. 예를 들어 좀 겸손해지는 포인트도 있었고, 이게 이제 한쪽 회사에 한 10몇 년 이상 있다 보면 그 회사가 세상 같고, 그 회사에서 뭔가 빠르게 승진하고 빠르게 뭔가 직책을 갖고 이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MBA에 와보니까 세상에는 정말 수만 가지의 직장이 있고 수만 가지의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내가 고민했던 거를 비슷한 고민이지만 다른 식으로 풀어내는 케이스들을 보다 보니까, 아, 내가 지금 되게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구나 라는 가끔 그런 생각을 들기도 하고, 가끔은 아, 저런 회사에 가서 일하면 또 나랑 맞겠구나라는 상상도 하게 되고, 그런 거를 간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거는 좋았던 것 같고, 반대로 네트워킹이 커져서 뭔가 내 노력 없이도 뭔가 해결이 될 거다? 이런 거는 사실 없는 것 같아. MBA는 하기도 하기지만 그 다양성에 대해서 간접 경험한다는 게 본인한테 좀 겸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넓은 거를 느낄 수 있다? 그런 게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MBA 하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디지털 비즈니스 트랙이라고 우리는 트랙이 따로 있었어.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 디스커션을 되게 많이 하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매주 비즈니스 케이스 이 분석하고 디스커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들을 계속 이제 만나는 거지. 업계에 있는 친구들이랑 또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좋았어. MBA 다니는 동안 그런 디스커션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회사에 있는 사람들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한국 MBA도 그런 게 나는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MBA 하면은 되게 비싸다라는 인식이 있거든. 근데 비싸. 비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돈이 들었는지 ROI는 어떤지 본인이 생각할 때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절반을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회사에서 2012년도도 한 학기에 1,000만 원이었어요. 연대 진짜? 같은 경우. 그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 이제 회사에서 학기비 지원해 주시고, 그게 또 연말정산이 보면 개인의 교육비에 대해서 연말정산이 100%가 되니까 실제로는 한 학기 한 150 정도밖에 안 든 거라.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크게 금전적으로 많이 부담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러니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사실은. 내가 다닐 때는 한 그중에 반은 회사에 폰을 좀 받아서 오신 분들, 반은 자기의 이제 100%로 오신 분들인데, 근데 이건 사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무조건 ROI가 좋으니까 가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기엔 시간과 돈이 충분히 많이 들어가는 게임이고, 다만 ROI가 높으려면 시기적으로 마음먹으면 빨리 하는 게 좋은 거지. 어쨌든 그 타이틀이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좀 빨리 갖고 남은 시간에 그 타이틀이 다음 거로 진화되는 넥스트의 발판이 되게끔 하는 게 오히려 ROI가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요. 빨리 따는 게 그럴 수 있겠다. 여기는 ROI 나왔나요? 사실 해외 MBA는 되게 비싸요. 그냥 그 제가 말한 것처럼 이제 3쿼터인데 1년에 한 쿼터의 학비가 거의 3만 불 정도. 그 해외에 가가지고 숙박이나 뭐 그러니까 뭐 음식 생활을 해야 되니까 생활비가 추가적으로 들어서 그냥 솔직히 말하면 한 2억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2억? 억소리 난다 이런 말 분명히 나올 것 같고, 생활비에다가 하고. 근데 좋은 거는 뭐 스탠포드나 모든 이런 해외에 있는 MBA들이 또 장학금 제도는 되게 많이 이제 지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전에 벌었던 그 월급 명세서나 이런 걸 내면 보존해주는 방법도 있기는 해서 그런 것들을 되게 잘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완전 꿀팁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과연 MBA가 ROI가 나오냐.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하는 나의 경험과 이제 답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은데, ROI를 기간을 언제로 보느냐는 거야. 어떤 사람은 내가 2억 썼으니까 내가 바로 그 다음에 다른 직장 옮겼는데 내 연봉이 3배 떴으면 좋겠어. 그런 거를 기대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은 조금 지금 현재는 힘든 것 같아요. 한 10년, 20년 전에는 해외 MBA가 워낙 귀해서 해외 MBA 나오면은 대기업에서 막 부장, 막 상무, 막 이렇게 임원급으로 데려갈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그런 시대는 약간 좀 지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정말 특출한 케이스를 빼고는 투자된 그 금액과 연봉만 비교하면 ROI는 나는 바로 나오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ROI라는 걸 나는 인생 전체로 나를 보고 있고, 내가 인생 전체에서 내가 젊었을 때 2년을 정말 이런 환경에서 보냈는데 과연 그 2억이 그 ROI가 나올까? 나는 100% 예스. ROI가 나오고도 남았다. 구글 코파운더 중에 한 명이 에릭 슈미츠가 가르치는 수업을 듣고, 콘돌리자 라이스라는 미 국무부 장관의 그 특강을 듣고, 그 클래스메이트 중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말 이런 너무 재밌는 케이스들이 많아. 막 에릭 슈미츠 수업에서 어떤 친구가 발표했는데 그걸 에릭 슈미츠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바로 그 회사를 인수하고, 어떻게 페이스북 7번째 직원이었던 친구들과 같이 토론 수업을 하면서 그 친구들의 생각을 듣고, 이런 경험과 이런 네트워크를 쌓았는데 단순히 그 2년을 보고 바로 이게 ROI가 나오느냐 맞느냐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서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수업 자체만 들으면 ROI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서 그거를 이뤄내느냐, 그리고 그 이뤄내기 위해서 어떤 네트워크를 쌓느냐, 이런 걸 따지면은 충분히 ROI가 나오는 게임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MBA를 안 가는 게 난 맞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인적
지적 네트워크 이것도 사실 다 포함이 되는 거고 같이 해서 어떤 걸 또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본인한테 다 달려 있는 것 같아. 근데 보통 프로액티브하고 그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 시간과 돈을 투자할 만하다고 나는 사실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회사랑 병행해가지고 갔고 집중해가지고 공부를 했고 장단점이 있었을 텐데. 일단 기존의 회사의 이력이 안 깨진다는 건 대단히 큰 장점이고 가정생활도 있는 거고 뭔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서 풀타임을 한다는 건 사실은 또 뭔가 단절에 대한 물론 리스크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기간 동안은 인컴 없이 이제 돈을 또 한다는 부담감도 분명히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좋고 회사 내에서도 뭐 시간적으로도 좀 배려도 해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약간 그런 건 장점인 것 같아. 이런 걸 하다 보면 가장 컸던 게 MBA 수업 중에 그 조직행동론 들었을 텐데 내가 회사에서 고민하고 있는 일이 학문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야. 나도 조직행동론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20년 동안 미스테리였던 게 여기 다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좀 긍정적인 자극이 된 거지. 그런 것도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 공부만 집중했더니 좋았던 점, 단점은 혹시? 내가 그 경험했던 그 모든 거 수업뿐만 아니라 정말 하루에만 해도 막 20개씩 그 엑스트라 액티비티라고 해가지고 이제 있어요. 학생들이 고민을 하는 건 할 게 너무 많은데 이거에서 뭘 취사 선택을 하느냐 너무 많은데 그걸 경험하고 나서 나는 이거를 일과 병행을 할 수가 있을까? 불가능하다. 그런 경험을 거의 진짜 그 세계 속에서 그냥 흠뻑 빠져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일과 뭐 병행해서 했으면은 할 수 있었을까? 나는 불가능한 것 같아. 그래서 거기만 집중을 집중한 해가지고 게 더 많이 나는-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 것 같아. 해외는 그리고 돈을 많이 들이니까 다 뽑아 먹어야지. 해외에도 파트타임 MBA 같은 경우는 아마 풀타임하고 커리큘럼이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파트타임 같은 경우는 또 약간 배려가 되는 커리큘럼이 있을 거고 풀타임은 배려보다는 학문에 대한 깊이가 조금 더 높다고 봐야겠지. 그런 것 같아. 이제 그냥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할 사람들만 와 였던 거고 그 학교는. 근데 국내 MBA도 그런 학교가 있어. 졸업을 힘들게 만든다라고 해서 MBA인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만 와라고 해가지고 하는 과정도 있고 하더라고. 그리고 하기가 실제 업무 수행에 혹시 도움이 됐어? 사실은 실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려면 그 돈과 시간을 내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에 써야지. 그래서 그게 직접적으로 뭔가 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직을 한 소수의 케이스일 거야. 그런 분들은 도움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뭔가 연봉이 뛰던가 직책이 뛰던가라고 하면 그게 이제 계기가 되지만 그 회사에 계속 다니시는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걸 했다고 뭐 엑셀이 더 빨라지거나 PPT가 잘 그려지거나 의사결정을 더 합리적으로 하거나 이런 건 사실은 아닐 거고. 근데 아까 얘기했던 조직행동론 같이 뭔가 나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시기에 팀 직책을 맡았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실제로 고민했던 것들이 약간 학문으로 있다 보니 그런 걸 가지고 내 실제 팀 사례를 다양한 회사 사람들한테 우리 팀 이런데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한두 가지 포인트를 키워드를 그들한테 받을 때 그럴 때는 학교 수업은 아니지만 되게 좀 인사이트가 커지는 것 같아. 나는 사실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조직행동론도 있었지만 사람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하게 됐지. 조직행동론을 보면서 그거 말고도 약간 학문적인 걸로 난 필드 날리지가 있는 사람이니까 학문적으로 정리가 되더라고 한 번씩. 교수님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나는 이제 자문을 했으니까 C레벨이랑 톡을 하잖아. 그런 게 나는 사실 조금 도움이 됐어. 본인은 이제 MBA 끝나고 나서 직접 일을 하면서 거기서 배웠던 것들이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게 있었는지.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도움이 된다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내가 엑셀 막 천재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닌 이제 스탠포드 MBA의 구성을 보면은 1학년 1쿼터, 2쿼터까지는 뭐 이런 조직 행동론, 마케팅 원론, 뭐 전략 수업 우리가 안에 이제 그 기본적인 그런 학문을 배우고 1학년 이제 마지막 쿼터부터 2학년 때에는 훨씬 인기도 많고 재미있는 수업을 듣는데 케이스와 실제 파운더들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주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그런 수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MBA에서 내가 새로운 학문적인 지식을 얻었냐? 그거에 대한 대답은 no.
근데 나는 MBA에서 사람에 대한 이해, 그거는 사실 나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서 나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이해, 그냥 인생 레슨을 배운 것 같아요. 그때 한참 핫했던 스타트업들, 막 뭐 드랍박스며 오픈 테이블이며 뭐 돌데이시도 우리 바로 위에 학년 선배가 한 거고, 그런 파운더들이 다 와가지고 그런 자기가 사업을 어떻게 시작했고 얼마나 힘들었고 30-40명 학생들 있는 데서는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스탠포드는 스타트업 이런 관련한 수업들이 많고, 근데 거기에서 되게 중요한 레슨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케이스로 예를 들면 어떻게 팀을 뽑고 언제 해고를 해야 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정말 창업하신 경험자와 교수님들도 정말 자기가 느꼈던 경영의 정수를 그걸 나누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경영자가 되기 위한 그런 곳이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필드에 있는 바닥부터 막 했던 분들이 와가지고, 근데 시기도 엄청 좋았던 시기네. 보니까 가는 게 그러니까 올라오고 실리콘밸리가 한참 핫할 때 그래서 확실히 MBA랑 일반 대학원은 너무 다른 거지. 스페시픽보다는 경영이란 큰 키워드 내에 수많은 단어, 강론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은 내가 아는 것보다 한 단계 더 깊게 아는, 그 깊게 아는 사람들의 경험, 실패 사례, 또 성공 사례, 정말 해본 그런 것들을 사람들 배우는 이야기. 거고. 이제 일반 대학원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자기가 주제를 정하고 자기가 지도교수와 협의하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기존 논문을 보고 거기다보다 내 생각을 더 넣어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유의미하다 그러면 논문을 쓰고 뭐 이런 과정들이니까, 요거는 사실 대학원이랑 우리가 통칭으로 얘기하지만 너무 다른 의사결정인 것 같아. 일반 대학을 가느냐 MBA를 가느냐는. 언제 가면 좋겠냐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니까, 해외 MBA 같은 경우는 보통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3-4년 정도 일을 하고 오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집을 평형을 줄이면서까지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되게 현실적인 얘기야. 그래서 이게 MBA가 뭔가를 한 방을 해줄 거다. 이걸 나오면 내가 뭔가 드라마틱한 삶을 살 거고. 본인은 이제 과거로 돌아갔는데 다시 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